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 상담 그리고 강의까지 진행하게 될 강태공 파트너입니다. 지금 시장이 사실 생각 이상으로 많이 좋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미 증시도 또다시 하락이 나와주고 있고요. 다음 주 또 이어지는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하락에 대한 또 우려도 생기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오늘 이제 상담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또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지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고요. 02-3772-0269로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내가 전화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의 종목명, 그다음 매수 가격,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문자보다는 전화 상담이 조금 더 자세하고 전화 상담이 아무래도 이제 채택 확률이 높은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한 주 우리가 이제 뭐 어떤 특징주라고 이야기할 만한 건 사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이 시장 하락 여파만 계속해서 나왔을 뿐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애국 매매라고 하죠. 최근에 이제 한성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예국 매매로서 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을 뿐이지 특별한 엄청난 이슈가 있었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주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 좀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피의 차트를 우리가 좀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 미 증시,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제 이틀 동안 이제 미 증시가 하락으로서 이제 결국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결국에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다? 이런 추세죠, 추세. 그러니까 하락 추세가 지금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됐고 이거를 이탈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뭐가 될 확률이 크냐? 이런 위아래 박스를 그리면서 지속적인 하락으로서 압력이 가해질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다만 현재 코스피 흐름을 봤을 때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줘야 될 구간이 대략적으로 6,20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다음 주에 추가적인 하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현재 자리에서 최대 한 8% 정도는 더 밀릴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를 지켜내지 못했을 때는 추가 열린 자리는 한 5,800 정도까지도 열렸기 때문에 사실 다음 주 시장이 썩 좋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럼에도 다음 주가 또 기대되는 건 뭐냐? 늘 말했지만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지난주 급등했던, 사실 시장이 모졌다고 하지만 상한가였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한가였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이 종목들의 대다수가 어디서 나오는 종목들이냐? 대다수가 코스닥이라는 거예요. 물론 코스피가 없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 상한가 상승 나오는 이런 종목들이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훨씬 더 많고요. 상승 역시도 코스닥에서 많은 섹터 테마주들이 나와준다라는 거는 지금 시장이 뭘 보고 있다? 코스닥에서 좀 이제 옥석 가리기, 그러니까 물량 소화, 이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코스닥의 지금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하방 추세는 맞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코스닥은 뭐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올라갈 때부터 그냥 5월 이후로 계속해서 내리막이었다 보니까 이미 하방 추세 돌파가 나오진 못했지만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죠. 뭔가 하방 추세가 이어지는 거와 바닥을 다지는 건 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다음 주 코스피 시장이 좀 무너진다 하더라도 또 다른 코스닥에서는 또 반등점이 나와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코스닥 시장에서의 이런 기술적인 반등, 코스닥 시장에서의 이런 이 상승 흐름, 지금 테마주들이 이미 수급 이런 체크들이 코스닥에서 나오는 만큼 너무 시장을 힘들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 좀 집중해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노릴 만한 종목들도 많이 나올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격적인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 종목 상담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나와주는 02-3772-0269으로 전화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시청자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하이브 네. 37만 원에 10% 갖고 있습니다. 아, 하이브 굉장히 이제 고점에서 또 들어가셨네요. 하이브를 들어갔던 게 시청자님도 37만 원이라고 하면 딱 이때가 그때거든요. 이제 광화문 이제 BTS 컴백.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들어갔다가 이제 그 계속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보면은 그냥 뻔해요. 뭐냐고 하면은 그 뭐 BTS가 나쁘다, 뭐 BTS가 뭐 예상 외로 뭐 이런 이 흥행을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컴백 기대감으로 올라가지고 이제 컴백을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요. 지금 하이브 이꼴 보통의 이제 엔터주들은 그래도 다른 이 소속사 연예인들이 많겠지만 솔직히 하이브 이꼴 저는 BTS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이브가 지금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사실 최근에 이제 반등 나온 이유도 그거거든요.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주식 이제 하이브의 종목의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그냥 거의 기술적인 반등 자리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과거의 저항 자리였고요. 지켜주는 자리였고 지켜주는 자리였기 때문에 역시나 지켜주는 자리에서 최근에 엔터주들이 저평가되었다라고 하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제가 알기로 최근에 뭐 호실적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중요한 건 결국에 그겁니다. 하이브가 앞으로 뭐 실적을 얼마나 잘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BTS에 대한 성과.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제 결국에 연예인들, 엔터주들은 연예인들이 어디서 뭘 하느냐. 그 시상에 대한 이런 수상,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나오지 않는 동안에는 사실상 언제 올라갈 거다라고 확답을 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고 하면은 지금 자리를 추가적으로 안 무너뜨린다는 가정하에는 지금 보다시피 저점이 높아졌죠. 네네. 예, 저점이 네네. 높아졌고요. 고점이 높아졌어요. 저점을 높이면서 정형적으로 고점을 높이는 그런 차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해요.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그래서 여기서 또 찍어주면서 뭐 상승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보다시피 이 상승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거의 1년, 거의 2년. 그러니까 그 다음 상승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가 하이브가 일단은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 추세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세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이제 이런 62평대 추세가 되었던 하락 추세가 되었던 추세를 봤을 때 지금 과거에도 하이브가 결국에 이 노란 선 62평입니다. 계속 막고 뚫지 못하니까 죽잖아요. 근데 네네.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하고 있는 자리냐? 지금 막고 있는 자리에서 22만 5천 원대를 빠르게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하락 추세가 이어질 확률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브의 가장 중요한 거는 22만 5천 원대를 돌파하고 안착하느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청자님이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하이브가 뭐 당장 뭐 다음 달에, 다다음 달에 뭐 이렇게 뭐 급등한다라기보다는 저는 길게 봐야 된다 생각해요. 연예인은 뭐 당연히 이 어떤 결과가 앨범을 발매하고 뭐 결과가 하루 이틀 만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심지어 선생님 네. 2분기에는 실적이 좋아서 네네네.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거 아까 어떤가요? 봤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실적 기대로 이미 반등이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엔터주는 실적을 보면 안 돼요, 사실은. 엔터주는 철저하게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실적을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자, 이번 연도의 앨범 판매라든지 물론 지금 이 하이브가 그거에 대한 또 기대는 있어요. 새 걸그룹을 또 데뷔시킨다라고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또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사실상 이 BT 그 새 걸그룹을 데뷔시켜 봐야 당장 BTS만큼의 엄청난 파급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도 않고요. 엔터주가 왜 실적을 보면 안 되느냐? 엔터주가 꾸준함이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앨범을 한번 한번 컴백을 했으면 또 쉬잖아요. 우리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거는 반도체 판매가 꾸준하게 이어져요. 근데 이번에 호실적을 냈어요. 그럼 그 다음 실적 기대 따라와줘야 되는 건데 엔터주에서는 사실 실적이 꾸준함이란 게 어렵습니다. 특히나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뭐 우리가 흔히 다른 뭐 제일 그 다른 그룹 그 다른 이제 엔터 기업들만큼 소속 연예인들이 막 엄청나게 포진되어 있어서 이 연예인들 하나하나가 다 돈을 벌어온다 이게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이제 방금 얘기했다시피 방탄소년단 있고 BTS 있고 하이브기 때문에 BTS의 실적이 아니라 하이브는 BTS의 활동을 보고 따라가셔야 돼요. 지금까지 주가가 그렇게 움직였고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네네. 그래서 이게 진짜로 어차피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호실적이다라고 해서 이미 반등이 나온 거예요. 이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 호실적에 대한 기대로 뭐 치고 가면 좋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22만 5천대를 빠르게 뚫어내야 된다는 거고 빠르게 뚫어내지 못한다면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아까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번 네. 실적을 볼까요? 그 지금 실적을 보면은 자, 하이브라는 기업의 실적을 봤을 때 지금 보이잖아요. 근데 실적이 많이 증가는 한다라고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네. 지금 보다시피 지금 실적이 연간으로 봐도 올해가 2배가 증가해요. 그죠? 여기 이게 근데 차트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네네. 올해가 이제 2배에 대한 증가가 있어요. 누가 봐도 매출이 올해 2배 증가한다. 엄청난 거거든요, 거의. 근데 네.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을 안 본다는 거죠. 특히나 아까 또 얘기했던 거. 그래, 올해 2배 증가할 수 있어요. 내년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런 매출에 대한 기대가 이게 영업이익만 보면요. 영업이익은 이미 5배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올해. 근데도 이 주가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는 이 첫 번 2가지 전제가 있겠죠. 이거에 대한 올해 가이던스를 보고 여기서 끌어올리면서 BTS로 올려쳤다든지 아니면 그냥 이게 실적을 역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이브는 애초에 실적을 보는 게 아니라든지 제가 얘기했다시피 BTS라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실적을 보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건 가이던스에 다 나와 있지만 반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실적을 볼 게 아니라 하이브는 BTS에 주목을 하셔야 한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님도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TCC 스틸 TCC 스틸이 19,800원 네, 10%요. 19,800원에 10%. 네. 시청자님 TCC 스틸을 뭐 들어가신 뭐 별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냥 저 전쟁 전에 그냥 철강주가 안 좋다는 걸 알면서 나는 혹시나 하고 해봤거든요. 차트 내가 작년 8월 19일 날 증권 개설을 했어요. 네네네네. 그래가지고는 그냥 저 전쟁 전에는 엄청 저기 운으로 좋대요. 그래가지고 해봤더니만은 이게 그냥 이래 빠지네. 철강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그래도 근데 이게 그 아셔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TCC 스틸이 철강으로도 맞아요. 뭐 누가 봐도 이름만 보면 철강이에요, 철강. 근데 시청자님이 뭐 아실 줄 모르겠지만 제가 왜 물어봤냐고 하면 이거를 철강으로 알고 들어가신 분들이 많은데 이 당시의 급등을 보면은 이 당시 왜 올랐는지는 모르시죠? 네네. 그러니까 TCC 스틸이 제가 기억하기로 이때 그러니까 2023년도 강세 테마였던 게 2차 전지 배터리예요. 그래서 TCC 스틸이 과거에 원통형 배터리 그런 쪽으로 엮이면서 이제 그 소재 부품 그래가지고 올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철강 업황 자체는 지금 중국이 이제 감산하고 하면서 사실 굉장히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했던 것처럼
현재 TC 스틸 자체 이 상승 자체가 2차 전지로 올랐던 거기 때문에 시장이 이 기업을 뭐로 보고 있느냐? 철강이 아닌 2차 전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TCC 스틸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 애들이 움직여줘야, 아니 모멘텀이 나와줘야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뭐 철강 업황에 대해서 뭐 논하기보다는 지금 시장 자체가 2차 전지가 그냥 또 안 움직이잖아요. 또 근데 사실 그런 게 2차 전지가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과거에 TCC 스틸이 제 기억에는 배터리 중에 원통형 배터리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이슈가 안 된다고 하면 움직이기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TCC 스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궁금한 건 지금 뭐 이거 물을 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걸까요? 그렇죠. 과연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나. 일단은 제가 뭐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비중이 많지는 않아요, 시청자님. 그래서 물은 타도 되는데 지금 일단 반등은 한번 나올 것 같긴 해요. 왜냐고 하면은 지금 이게 보다시피 전에 있던 저항대를 크게 뚫어내고 크게 올라갔잖아요. 네. 그럼 이게 전고점 패턴이라고 해요. 전고점 패턴. 전고점 패턴을 터치하는 자리에서 여기서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죽지는 않을 거예요. 쉽게 죽지는 않을 건데 지금 현재 반등이 나왔을 때 얼마나 갈 거냐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왜? 지금 보면 월봉상 여기서 최대 거래가 터졌어요. 최대 거래가 터졌는데 동시에 여기서 딱 윗꼬리가 이평저항대 이쁘게 맞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럼 이게 우리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 구간에 물려있던 사람들의 물량을 소화하는 소화하기 위한 물량 소화 장대 양봉이 되느냐, 아니면 이게 남은 물량을 터는 엑시트 흐름의 거래량이냐 봤을 때 사실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여기서 바로 치고 갔었다라고 하면은 진짜 물량 소화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었겠지만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엑시트 흐름에 대한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생각은 하셔서 리스크 조절해야 되고, 다만 이게 지금 최대 거래를 터뜨리고 지금 보다시피 거래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TCC 스틸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문제라는 거죠. 보다시피 TCC 스틸 자체가 지금 5월 달부터 이렇게 무너졌던 거는 코스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하락에 따른 하락이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반등은 기대할 수 있어서 걱정할 필요는 없고, 지금 연봉상도 터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반등은 한 번은 어지간하면 나올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일단 물 타는 건 나쁘지 않아요. 물 타는 건 나쁘지 않는데 현재 자리에서 물을 타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제 7,000원대를 이탈했을 때는 손절을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 7,000원을 깼다. 7,000원까지 깨버린다고 하면 진짜 리스크 크니까 7,000원 손절가 잡고 지금 자리 물 타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연말까지 가지고 있으면 가능할까요? 연말까지 지금 이제 뭐 수익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본전 이상이죠. 본전 제가 이상. 투자 금액에. 근데 연말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TCC 스틸 자체가 이제 2차 전지 배터리로 다시 엮이는 걸 봐야 되겠지만 2차 전지 자체가 이제 시장 흐름상 내년부터는 이제 올 연말부터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내년에 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은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7,000원 밑으로 안 내려가면 네.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예, 지금 추가 매수 하셔도 되고요. 7,000원만 안 깨지면 돼요. 7,000원 깨지면은 솔직히 리스크 크고 7,000원 어지간하면 안 깨고 반등 나올 거라 봅니다. 네. 전문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세요. 자, 다음 시청자님도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은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기 삼성전기고요. 네. 평단이 160만 5,500원의 비중 60%예요. 60%. 삼성전기는 제가- 사실 예, 제가 궁금한 부분은요. 지금 월요일날 제가 물타기를 만약에 해서 평단을 150 미만으로 맞춰두게 된다면 혹시 7월 말 이전에 좀 전체 비중을 정리를 하고 싶거든요. 그게 가능할지 가능 여부가 가장 궁금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시청자님은 이거 다 알 거니까, 이슈는 뭐 다 알 거니까 차트로만 좀 접근을 해드릴게요. 네. 일단은
일단은 사실 삼성전기가 문제는 없어요. 삼성전자 때문에 같이 하락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뭐 반등에 대한 근데 지금 160만 원이 평단인데 120에서 물을 타서 150 아래로 낮추면은 지금 적어도 본전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일단은 주봉은 굉장히 이뻐요. 주봉도 이쁘다는 게 뭐냐고 하면은 현재 보다시피 지켜줘야 될 구간에서 꼬리를 달고 있잖아요. 안 무너뜨린다는 거거든요. 네. 월봉상에서도 지금 꼬리를 달고 있는데 만약에 삼성전기가 안 무너져야 된다라고 하면 월봉상은 지금 150만 원을 지켜내야 되는 자리가 맞아요. 그래서 사실 7월 말까지 차트적으로 봤을 때 7월 말까지 일봉으로 보면 조금 어려워요. 근데 주봉이라든지 월봉을 봤을 때 이 삼성전기가 가야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사실 삼성전기가 아무리 이슈가 강해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못 가면 사실 못 간다 보셔야 돼요. 아, 네. 그래서 그게 제일 크고 일단 저는 뭐 물 탄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저는 물 탄다고 하면은 지금 월요일보다는 화요일이나 수요일. 왜냐고 하면 지금 미국 주식을 보셨죠?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월요일 또 근데 솔직하게 요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너무 워낙 개인들이 막 말아올려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월요일에 하락할 거다라는 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삼성전기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방 추세가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00만 원까지는 안 깰 것 같긴 하거든요. 아, 그 한 100, 제가 봤을 때 물 탄다고 하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한 120 아래. 근데 그 딱 월요일이나 화요일이가 120 아래라고 하면 지금 그냥 조금만 밀리면 115 정도 되니까 월요일, 화요일에 물 타셔도 되고 주봉상이 근데 7월 말까지 근데 제가 좀 그 뭐라 해야 되죠? 그 7월 말까지라고 하니까 시청자님이 돈이 급하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이거 잘못 물 탔다가 길게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점은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삼성전기 저는 수익은 웬만하면 어지간하면 나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네, 이게 수급이 워낙 안 붙더라고요. 네.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좀 크거든요, 저는. 그래서 돈이 급하다기보다는. 그래요? 그러면은 네. 그 돈이 급한 게 아니라고 하면은 물 타셔도 지금 물 타는 자리는 맞아요. 그래서 네. 한 120만 원 아래 한 115만 원 이 정도에서 물 타셔도 되고 주봉이라든지 월봉을 봤을 때는 적어도 150 위로는 올려놔야 돼요. 근데 이제 뭐 이 차트가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음 주 일단 월화 흐름을 봐야 되고 정말 월화 미무너뜨렸다 다시 말아올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7월 말까지라고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주봉, 월봉을 봤을 때는 적어도 이번 달 마지막에 150 위로는 150 근방에 맞춰놔야 이 정말 이쁜 차트가 된다라는 점. 이해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님도 한번 찾아뵈러 가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YC캠이요. YC캠, 네, 매수 가격이랑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14,850원에 12%요. 12%. 자, 예, 예. 시청자님은 뭐 궁금한 게 어떤 게 제일 많이 궁금하세요? 이게 물을 타야 할란가, 본전까지, 물 안 타도 본전까지 올란가, 그것이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일단 YC캠이 어떤 기업인지 알고 계시죠? 예. 네, YC캠이 지금 이제 유리기판으로서 최근에 이제 뭐 3대장이라고 하면 3대장이라 할 수도 있고 아니 어쨌든 유리기판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에요. 모멘텀인데 YC캠 시청자님 이 종목을 네. 언제까지 들고 갈 수 있어요? 아니,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고 하면은 네. 이 유리기판이라는 게 결국 필수 소재인 게 이제 전력에 대한 소비 전력 이걸 줄이기 위해서요. 저전력이죠. 전력을 조금 더 덜 소비하고 더 효율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유리기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지금 이제 시청자님이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죠. 미국 어디였더라? 미국 어디 주인지 제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미국 그 어쨌든 어디 주에서 처음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 이 건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짓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잠시 정지에 대한 이게 행정 조치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왜 들어갔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지금 이대로 그냥 짓기만 하면은 전력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에 대한 정책을 잡고 다시 가동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질적인 미국에서 이런 전력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진행될 만큼 이 전력 소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럼 시장에선 뭘 해야 되느냐? 이 전력을 소비하기 위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를 확대하든지 SMR, 원전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초에 저전력을 만들든지 저전력을 만들기 위한 장치가 결국에는 이런 유리기판이겠죠? 그래서 이 전력에 대한 부분은 길게 가져가야 돼요. 길게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사실 Y시캠이 결국에 지금 이렇게 빠지는 건 뭐냐?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주식수가 더 늘어난다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거래가 많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물량이 많아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빠지는 부분은 있지만 그 지금 이미 빠질 건 다 빠졌다 보고 있어요. 보다시피 시청자님 보면은 우리가 이 구간을 그냥 대충 봐도 이 구간이 뭐가 완성되어 있습니까? 박스가 완성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선 괜찮아요. 괜찮고 시청자님 지금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물을 타겠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타실 수 있어요? 지금 12%잖아요. 타도 못해요. 여기서 조금밖에 못 타도. 아, 타도 못해요? 그럼 네. 일단 그 보다시피 Y시캠이 현재 하방 추세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탈 필요는 없는 게 뭐냐고 하면은 주식이라는 게 지금 탔을 때 바로 올라가면 좋은데 못 올라가고 빠질 수도 있어요. 특히나 지금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 증시가 목요일, 금요일 이틀 연달아 두들겨 맞으면서 반도체 섹터들도 많이 빠졌거든요. 그럼 다음 주도 또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직에서 지금 물 탈 필요는 없고 만약에 시청자님이 물을 탄다라고 하면은 한 9,000원 정도 대 9,000원. 사실 9,000원까지 주면 좋은데 9,000원, 한 9,500원? 이 정도. 그리고 만약에 더 밀릴 수는 있긴 해요. 그래도 들고 가세요. 제가 봤을 때 Y시캠은 시청자님이 적어도 내년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최소 28,000원 정도. 저는 목표가 그래요?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본전, 물 안 타도 그럼 본전은 오겠네요, 그러면. 물 안 타도 본전은 오죠. 근데 시청자님이 궁금해하는 게 물을 타도 되는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예. 예, 이거 제가 봤을 때 Y시캠은 사실 시장이 안 좋으면 과거 저점이 7,000이기 때문에 7,000까지 밀릴 수도 있긴 해요. 예. 근데 그냥 시청자님 어차피 돈이 급한 거 아니면은 묵혀두세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내후년까지는 뭐지 내년 올해 노려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28,000원, 최소가 28,000원이니까 한 24,000원 위로는 매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렌트님, 그러면은 만약에 7,000원 내려오면 그때 조금 물을 좀 타야 할란가 그러면 만약에. 그럼 7,000원 내려올 때 물 탄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사실 시청자님 지금 그냥 지금 자리가 14,000원대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가 이제 상한가 한 번 정도 나오면 얼추 회복된 자리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원래 물을 탄다는 개념은 상한가가 나오고 또 추가 급등이 나왔을 때, 상한가 나왔을 때 내가 본전 탈출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이때 물 타는 거지. 요즘 자꾸 사람들이 맞아요. 이상한 게 뭐 3% 빠지면 이때마다 계속 물 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차라리 뭐 시청자님이 정말로 내가 뭐 돈도 뭐 없는데 굳이 지금 물 타 생각하면은 8,000원 깼을 때 물 타시고 근데 어지간하면 안 깰 것 같아요. 어지간하면 안 깰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길게 들고 가세요, 네. 길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거 없으시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종목 상담에 대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지난 이제 SK하이닉스가 또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무너졌고요.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과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하락의 이유는 무엇이고 어디서 반등이 나올 것인지 내가 신규 매수라든지 물을 타고 싶다고 하면 어디서 사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강의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는 이어지는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주제입니다. SK하이닉스 제일 중요하죠. 이걸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더라도 왜 지금 이렇게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지 뭐한다.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최근에도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뭡니까? ADR 상장이 절대적인 호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ADR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는 하락을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사야 되느냐, 어디서 반등할 것이냐에 대한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뭐 나쁘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삼성전자, 저는 삼성전자 최소 일단 48만 정도 본다고 했죠. SK하이닉스 정말 480 정도까지는, 아니 380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을 거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전제가 뭐다?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서울대를 간다고 해서 한 번에 합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재수를 1수, 2수, 3수 몇 번을 할 수도 있어요. 결국 서울대만 가면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목표 가격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사기만 하면 수익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하면서 SK하이닉스가 앞으로 추가 하락에 대한 여력도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SK하이닉스가 나빠요. SK하이닉스 이거 사면 안 돼요. 이거 팔아야 돼요. 그런 방송이 아닙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SK하이닉스의 하락에 대한 이유를 좀 찾아볼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자꾸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아이는 나쁘지 않아요 하는 것처럼 자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하락의 이유를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 미국에서 가지고 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미국에서. 이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미국이 상황이 안 좋은 건 맞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란에 대한 이 공습을 지금 확대했죠. 결국에 또 이란에 지상국 투입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지금도 계속해서 쏘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뭐에 대한 영향을 크게 끼치냐? 유가에 대한 영향을 크게 끼칩니다. 그래서 유가는 결국에 모든 산업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이런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의 증시 전반의 악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 전쟁을 해요. 전쟁을 이제 이런 느낌이죠. 양치기 소년. 처음에는 이제 이 전쟁을 한다 했을 때 어땠습니까? 유가가 엄청나게 폭등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가 150달러 시대다라고 하면서 이게 엄청나게 증시의 하방 압력을 가한 건 맞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세요. 지상전을 투입을 한다 하더라도 유가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니네가 이제 싸우든지 말든지 우리가 두들겨 말고 다 두들겨 맞았고 그냥 이제 마음대로 해라. 양치기 소년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유가가 여기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엄청난 악재가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걸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건 이란과 이제는 미국이 전쟁을 하든 물고 빨고 늘어지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이제 참다 뭐까지 하고 있다. 결국에는 산유국들이 뭐 하겠다. 호르무즈 우회로를 우리가 확보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당장 확보한다 해서 이 우리 도라에몽의 어디로 가든 문처럼 이게 우리가 1분 만에 맞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1초 만에. 물론 시간이 걸리긴 해요. 그리고 우회로를 한다고 해서 100% 모든 게 우회가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보장도 없지만 어쨌든 우회를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뭐다? 우리가 최악으로 받아들였던 150달러 시대는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은 뭐다? 미국에서 전쟁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서 이란과 미국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빠지고 그래서 삼전닉스가 빠지는 거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끝나면 언젠가 오르겠지. 끝나면 오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아니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 또 이제 사람들이 어디에 또 가져다 대기 시작하느냐? 이제 또 미국의 요거에다 갖다 대요. 요거에다. AI 투자가 헤이론이 나왔다. 또 헤이론. 반도체주가 와르르 무너졌다. 그래서 실적 TSMC가 최대 실적 발표했죠. 근데도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이 AI 투자가 너무 많이 하는 게 문제 아니냐.
그래서 지금 뭐까지 얘기하고 있습니까? 삼전 닉스가 4,700조를 투자한다고 하니까 외국인이 파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해요. 근데 뭐 이게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 외국인은 4,700조 투자 이전부터 올해 1월부터 작년부터 계속 팔고 있었던 게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쨌든 투자 회의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늘 궁금해하시는 거. 대체 이 투자 회의론을 느끼는 투자자가 누구야? 대다수가 시장에서 얘기하는 건 누구냐? 헤지펀드.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시장에서도 월스트리트저널도 말하는 게 결국에 AI 칩이 왜 하락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헤지펀드를 따라가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따라가 보면은.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직접적인 확인은 못해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글로벌적인 이제 그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그 투자 펀드 대형 그런 금융기관들의 발표한 노트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마이크로 디바이스, 마이크론, 엔비디아 등 다양한 기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뭐가 나온다. 헤지펀드의 총순 노출이 올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총순 노출이 올해 최저 수준이라는 거는 이제 상승에 베팅하는 것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지 이게 무조건적인 매도를 엄청나게 했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헤지펀드 때문에 지금 빠진다라고 사실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심지어 이거는 지금 최근 뉴스긴 하지만 최근 이제 한 2주 전 뉴스만 본다 하더라도 헤지펀드는 실질적인 4주 연속 매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AI 주식에 대한 이 고평가 논란.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우리가 이번 주 와가지고 AI 투자 회의론이라고 할 게 없는 게 헤지펀드는 이미 이게 언제냐? 7월 6일이거든요. 7월 6일째 이미 4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회의론이 안 나왔다는 거죠. 왜? 지금 보면 알겠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여기가 이제 7월입니다. 4주면 여기죠 대충. 헤지펀드가 4주 연속 매도를 하든지 말든지 뭐 하고 있습니까? 상승하고 있죠.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헤지펀드들의 뭐다? 매도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 AI 회의론으로 인한 증시 하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심지어 AI 회의론 같은 경우는 계속 나왔어요. 언제 나왔느냐? 자, 보면 알겠지만 현재 AI 회의론을 봤을 때 자, 이때죠. 이때가 처음으로 2023년 6월쯤일 거예요. 챗 GPT로 이제 오픈 AI 챗 GPT 열풍이 불고 나서 골드만삭스에 의한 AI 버블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의 이제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버블. 그래서 맨날 이 뭐 버블론 하면서 이 과거 그 닷컴 버블을 기억하라. 그때 뭐 이런 그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또 좀 올라가니까 이 당시에도 골드만삭스가 리포트를 냅니다. 버블일까 아닐까? 버블에 대한 회의론. 그래서 AI 회의론. 줄어들었다가 반등하죠. 그러니까 사실 회의론 때문에 빠진다. 이건 좀 억지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 당시에 무너졌던 건 뭐였어요? 이 당시에 이제 드디어 딥시크 쇼크가 기억나요? 딥시크 쇼크로 인해 가지고 과연 반도체가 그만큼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시장이 의문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추가적으로 뭐 한다? 데이터 센터가 지금 너무 과잉이다. 지금 AI에 대한 이런 활용도에 대비해서 너무 과잉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이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 과잉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공급이 엄청 많고 수요는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조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1월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생각보다 AI 투자를 엄청 하고 있지만 성장 속도가 더디다. 생각만큼 성장하는 게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무너졌어요. 그리고 다시 반등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상 자꾸 AI 회의론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AI 회의론 때문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AI 회의론 때문에도 괜찮아요. 왜? 회의론이 나올 때마다 무너졌다가 반등했다. 무너졌다 반등했다. 무너졌다 반등했다. 무너졌다 반등했다. 무너졌다 반등했다거든요. 그럼 이제 이번 달까지 무너질 수 있겠지만 다음 달 반등 나오기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중요한 건 회의론 때문에 아니다라는 거고 애초에 지금 나스닥 차트의 흐름을 보면 알겠지만 나스닥이 누구를 추종하느냐. 나스닥이 원래 기존에 추종했던 게 뭐냐.
바로 이제 마이크론이에요. 마이크론. 보다시피 마이크론이 뭐 최대 실적, 물론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최대 실적 달성한다고 하면서 이런 차트를 따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이크론이 엄청난 급등이 나와주면서 이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따라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마이크론한테 갖다 붙입니다. 아,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하락이 결국 마이크론이 무너지니까 얘네가 최대 실적 내놓고 얘네가 투자를 엄청나게 한다고 하니까 마이크론이 무너지니까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너지는 거네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하죠. 여기까지는 마이크론이 만들어낸 게 맞아요. 여기까지는 마이크론이 만들어낸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가 나와버리느냐. 자, 그 다음 차트를 보면은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의 ADR을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급등락만 봐도 마이크론이 4% 오를 때 SK 하이닉스가 27% 오르고요. 마이크론이 한 7% 빠질 때 SK 하이닉스 ADR이 한 17%, 18%막 빠집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목요일 같은 경우 제가 이게 금요일에 제가 자료를 조사한 거니까 이제 어제 금요일 저녁 증시, 오늘 증시가 아니라 이제 목요일 야간 미국 시장이죠. SK 하이닉스 13% 빠지고 지금 마이크론 9% 빠지죠. 그러니까 시장이 SK 하이닉스의 급등락이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어디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SK 하이닉스로 넘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실질적인 이제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잠시만 조금만 확대해봐도 어떤 느낌입니까? 이때가 7월 10일이에요. 이때가 상장된 날. 무너지죠. 무너지죠. 반등 나오죠. 반등 나오죠. 빠지죠. 빠지죠.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누굴 따라가기 시작하느냐? ADR이 따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ADR.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SK 하이닉스가 빠지는 이유가 AI 회의론이에요. 미중 전쟁 때문이에요. 아, 미중이 아니죠. 미국 이란 전쟁 때문이에요. 아니란 거예요. 애초에 ADR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나쁘지 않아요. 친구들이 나쁜 거예요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를 망쳐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SK 하이닉스의 하락의 이유가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라 SK 하이닉스 ADR의 상장이 가장 큰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ADR에 상장하는 순간 뭐 한다. ADR을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따지고 보면 ADR은 증자입니다. 증자. 그렇게 우리 증자한다고 하면 하한가를 보내면서 어떻게 ADR 상장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ADR 자체가 악재가 되는 거고요. ADR이 빠지니까 본주 빠지고 본주 빠지니까 ADR 빠지고 악순환에 갇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 무슨 SK 하이닉스가 뭐라고 미국 주식을 이렇게 우리가 흔들어요 할 수 있는데 흔듭니다. 흔들어요. 왜?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서학개미를 무시하면 안 돼요. 서학개미가 나스까지 쫓아가가지고 SK 하이닉스를 폭풍 매수하고 있어요. 왜? 미국 주식 불패. 미국 주식은 무조건 번다. 폭풍 매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거에도 이 미국에서 대형 금융은행, 대형 자산운용사가 누굴 비판하느냐? 우리나라 사람들 비판합니다. 왜? 한국인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이 이상해졌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증시가 안 좋은데 무슨 애국 매매. 저는 사실 애국 매매가 이해가 안 돼요. 애국할 거면요, 매매할 거면 제품을 사줘야지. 크레미를 사주고 제품을 사야지. 본인 돈 벌겠다고 급등주 추격해서 상한가 갔네? 사놓고 나도 애국 매매야. 상한가 추격 매매예요, 이거는. 크레미를 사셔야 되고 모나미 볼펜을 사셔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미국의 이상한 급등락 현상이 한국 개인 투자자 서학개미가 자리하고 있다. 서학개미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미국 시장이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이건 실질적으로 로이터에서 나온 뉴스 자료입니다. 이게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돼 있긴 한데 한국의 급등한 주가가 AI 무역에 대해 알려주는 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의 주가가 AI 주식이 어떻게 흐를지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시장을 보면은. 그래서 코스피의 움직임이 뉴욕이나 런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번역이 이제 잘못됐지만 감정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좋은 초기 신호입니다가 아니라 조기 경보 신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증시를 보면은 오늘 뉴욕 증시가 어떻게 될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SK 하이닉스가 빠지니까 반도체, 미국 반도체 지수, 원래 옛날에는 미국 주식이 빠지면 한국 주식이 따라가야 돼요. 근데 한국 주식 빠지니까 미국 주식이 빠지는데 또 미국 주식 빠지니까 한국 주식 빠지고 이 악순환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게 왜? 결국에 SK 하이닉스의 가장 큰 문제는 얘기했지만 뭐다? 신용 때문에. 지금도 봐봐요. 주가가 이렇게 무너지는데 신용치를 최대치를 경신했어요. 개인들이 그냥 막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털려야 올라간다는 거예요. SK 하이닉스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SK 하이닉스가 지금 추세는 괜찮아요. 추세가 지금 하방 추세예요. 다음 주에 이렇게 상승으로 돌리면은 이쁘겠죠. 근데 이거 돌려주는지 지켜봐야겠죠, 과연. 돌려주는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하면 마지막으로 SK 하이닉스가 월봉 차트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면 굉장히 이뻐요. 근데 반등이 못 나왔을 때 여러분들 차트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열린 자리가 여기예요, 여기. 적어도 제가 보는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하고 싶다. 저는 삼성전자 최소로 20만 원 얘기해요. SK 하이닉스 125만 원, 이 구간. 최소가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의 반등은 여기서 노려보시라.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뭐 추가적인 강의나 이런 거 궁금하다 하신 분들 유튜브에 강태공 검색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하단에 이제 샵 3772 문자 강태공 보내주시면은 또 저와 함께 하시는 방법 답장 드리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